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11월 17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거는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일제히 잘 나왔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소매 판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NAHB 주택시장지수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산업생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어제 소매업체 실적 월마트랑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경제지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 금리도 소폭 상승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영향을 미쳤는지 IT 업종들도 강세를 보이고 경기 소비재 업체도 강세를 보이고 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재 성격, 소비 성격의 유통 성격의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업체들도 어저께 퀄컴이 투자자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실적 전망을 하면서 같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넘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유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산업재 성격의 업종들이 종목들이 장중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덜 올랐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별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업종별로는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 어떤 경기 소비재와 IT 업종이었고요.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유틸리티랑 필수 소비재 업종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수익률 1위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었어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2024년까지 매출액 전망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점이 우호적으로 해석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폰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IoT라든지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개선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업 부분에서 다양한 매출이 골고루 나온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퀄컴 주가가 상승했고요. AMD가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됐던 것 같아요. AMD도 강세를 보였고 AMD가 아니라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강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소매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 집안 수리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도 잘 나오고 소매 지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계약 이런 사업부가 있는데 이쪽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 개인들의 이 유통 말고도 좀 법인 성격의 홀세일 성격의 사업부 역시 좀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 로우스라든지 울타뷰티라든지 이런 데도 좋았고요. 업종의 업태 성격에 상관없이 유통업체들 전반적으로 좋았고 여기에 주택 건설 업체죠. 디아로튼이라든지 레네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루즈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없고 내년도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2달 새, 1달 새 가장 최고치 수준까지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3차, 4차 확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여행업체들 투자 심리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크루즈 업체들, 항공업체들 전반적으로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도 뭐 오늘 잘하면은 확진자 수 3,000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수익률 하위 2위를 기록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통해 가지고 CEO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블리자드에서는 아니다,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CEO 물러나라라는 이 사태 압박이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좀 쌀쌀하긴 하지만 공기는 좀 나아졌네요. 다행히 미세먼지는 좀 나아져서 다행인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확진자 수가 3,000명 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다들 백신, 저도 부스터샷 금요일 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 건강 관리하고 코로나 이렇게 확산 관련돼서 굉장히 좀 조심하시는 하루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